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CS에서 GMX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택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NCS GMX 옵틱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떻게 플래시 라이다를 모델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 있어서 저는 오늘 라이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의 라이다로서의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 그 다음에 송신부와 수광부를 어떻게 GMX 시퀀셜 모드에서 설계하는지, 그 시퀀셜 모드의 데이터를 논시퀀셜 모드로 변환하여 전체 라이다 시스템의 타임 오브 플라이가 구하고, 이번에 2023년 R1에 출시된 Numerical ICW의 솔버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연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다는 오늘날 이제 가장 화두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이제 레이저 펄스를 발산 후에 빛이 대상의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주변의 모습을 그려내는 장치입니다. 장점으로는 원거리에 대한 물체 파악에 용이하며 높은 분해능으로 물체의 형태와 거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송광부, 수신부에 대한 이제 광학계, 신호 처리, 그 다음에 뭐 파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모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송신부에서 나간 빛이 오브젝트에 튕겨 나와서 이제 리시버 모듈로 다시 들어오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오브젝트로 이제 발산된 빛들이 이제 산란되어 이제 어떤 최적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라이다에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리모트 센싱, 그 다음에 3D 매핑,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 있는 이제 라이다 시스템, 그 다음 이제 AR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제 라이다로서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나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한 부분으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정형 타입의 라이다로서 플래시 라이다는 단일 펄스에서 디프렉티브 옵티컬 엘리먼트, 그러니까 DOE를 활용하여 넓은 발산 레이저 빔으로 전체 시야를 조명하는 방식의 라이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구현할 플래시 라이다의 광원으로는 이제 어레이 소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브젝트 면에 여러 개의 발산되는 포인트 소스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이 포인트 소스로부터 지나간 이제 콜리메이팅 렌즈를 통해서 콜리메이트된 빛들이 DOE라고 불리는 회절 광학 소자를 맞고 회절 효율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징 되는지 이렇게 저희는 오늘 우선 시퀀셜 모드에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DOE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어레이들을 프로젝션을 하면서 이제 1차원 혹은 2차원으로 이제 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로축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호리젠탈 이제 수평으로도 디프렉티브 이제 산란을 시켜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회절 차수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빛들이 이제 발산되는지 회절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TX 광학계, RX 광학계, 그러니까 송광부, 그 다음에 수신부에 대한 라이다 시스템을 옵틱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X 모듈, 즉 송신부에서 나간 빛들이 이제 콜리메이팅 렌즈를 지나고 이제 DOE 회절 효과를 지난 다음에 이제 튕겨져 나온 빛들이 RX 모듈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시스템을 시퀀셜 모드에서 구할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TX 모듈에서는 이제 작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플라스틱 콜리메이팅 렌즈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소스 어레이들을 이제 옵틱 스튜디오에서 구현하기 위해 필드 데이터 에디터에서 그리드 형태로 3x3 아니면 5x5로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지오메트릭 이미지 어널리시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내가 소스로 보내는 이미지 파일이 어떤 수차를 갖고 있는지, 어떤 필드 값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미지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퀀셜 모드에서 회절 광학 요소를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원 다이멘션이나 아니면 투 다이멘션에서 어떻게 회절이 일어나는지 이제 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광부 설계에서는 이제 수광부는 이제 송광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작은 폼팩터를 유지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이미징 렌즈를 우선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송광부로부터 발산되어서 나오는 이제 그 빛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필드 오브 뷰를 이제 TX 모듈에서 어떻게
이제 설계를 했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송광부에 대한 이제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부 스펙 같은 경우에는 5x5 픽셀 어레이를 사용했고, 이제 액티브 에리아는 1.28 곱하기 1.28 액티브 에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후에 각 포인트 소스에 따라서 이제 뉴메리컬 어퍼처가 0.2, 그 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각 포인트에서 빛들이 방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940 나노미터에서 작동하는 라이다 시스템입니다. 네, 2D DOE를 활용하여 목표 타겟에 조명되는 크기를 이제 384 곱하기 384로 우선은 설정을 했습니다. 강원 소스가 이제 1차수, 그다음 마이너스 1의 회절 차수를 가지므로 이제 가로 세로 3 곱하기 3 소스 에리어가 이제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수의 프로젝션 공간을 이제 128 곱하기 128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타겟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송광부 이제 콜리메이팅 렌즈의 초점 거리를 해당 식들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센트럴 프로젝션 너비와 프로젝션의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식을 사용하면 송광부의 렌즈의 초점 거리가 10mm인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절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제에서는 이제 리니어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대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팅의 주기의 경우에는 파장과 세타 D를 이용한 간단한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회절 그레이팅의 이제 피리어드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눈 프로젝션 에리아에서 이제 회절 요소에 의한 발산된 포인트 소스가 겹쳐지지 않기 위해 포인트의 너비와 타겟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델타 Y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즉 회절 차수에 따라 발산되는 소스 포인트와 겹치지 않게 타겟에 대한 이제 델타 Y를 구해야 되는데, 각 차수의 타겟 너비가 128mm인 것을 고려하면 각 포인트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도 128mm인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 사이에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과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이제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오버랩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유도하여 이제 델타 Y가 32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mm 더하기 32mm를 했을 때 160이고, 이제 회절 차수, 이제 회절 주기를 구하기 위해 세타 T는 이제 탄젠타 공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절 주기가 5.95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틱 스튜디오에서 회절 이제 그레이팅에 대한 피리어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0.17 라인 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송광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광학계 시스템입니다. 이런 광학계 시스템에 활용해서 이제 제가 데모 파일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잠시만. 네, 해당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매의 플라스틱 렌즈를 활용한 이제 송광부 광학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익스플로어를 확인을 하게 되시면 이제 필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각 포인트 소스에서 대각선으로 0.95인 것을 저희가 앞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각선으로 봤을 때 필드의 값이 지금 0, 그 다음에 0.7을 곱한 0.63, 그 다음에 0.95인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송광부에 대해서 설계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소스에 대해서 지오메트리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 필드에 따라서 내가 원한 이제 소스 이미지가 이미지 플레인을 떠났을 때 어떠한 모습, 어떤 수차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와 같은 기능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셀 어레이가 5 곱하기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필드 위자드를 통해서 그리드 기능을 사용해서 3x3에 대해서 맥스필드가 0.32, 그러니까 0.64씩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송광부 이미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 어레이에서 내가 픽셀이 지금 3x 3이라고 있을 때 지금 이미지 단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오메트리 이미지 어널리시스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필드의 값에 따라서 내가 넣었던 소스 이미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송광부에서 회절에 대한 이제 디프렉션을 추가를 할 건데요. 쉽게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서 티크니스로 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PMA를 구했을 때 이제 라인 퍼 메어가 이제 0.17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회절 차수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ax에서 이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멀티 컴피그레이션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서페이스 7번에 회절 차수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회절 차수가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아니면 없을 때와 같이 이제 모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절 격자를 설계를 했을 때 DOE 이제 오브젝트를 어떻게 Gmax에서 이제 구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강부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수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어레이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탄젠트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하프 필드 오브 뷰가 약 22도로 이제 설계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도로 들어오는 빛들을 이제 수강부에서는 이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미지 스팟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MTF 등을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해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수강부 이제 포칼 랭스가 3.3mm인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스판 레디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씬으로부터 거리가 1m인 것을 활용을 했을 때 앞서 수광부와 이제 송광부를 설계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수광부에 대한 스판이 지금 8.56 마이크로미터로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광부 렌즈를 통해서 이제 스팟 다이어그램인가 그 다음에 MTF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송광부와 수광부에 대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광부를 잠시 또 이제 보여드리면은 수광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매의 이제 렌즈를 통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 픽셀 이제 포인트 어레이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각도가 이제 22도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수광부에서 가장 지금 멀리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22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광부에 대한 렌즈를 이제 MTF에 대한 이제 설계값이나 아니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스팟 다이어그램들을 통해서 이 수광부 렌즈가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와 같이 이렇게 설계를 이제 공간 주파수들을 설계를 해서 설정을 해서 이제 MTF에 대한 값과 이미지 스팟 RMS 레디어스 등을 확인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송광부 설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는 IMA 파일로 이진수로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어드밴스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시다고 싶으시다면 이제 지오메트릭 이미지 어널리시스 밑에 세이브 에즈 빔 파일이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송광부 데이터를 이제 수광부 데이터의 소스 이미지로 이제 조금 더 정교한 픽셀에 대한 이제 비트를 활용하여 이제 시퀀셜 모드에서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과학계를 구성하는 송수신부를 이제 Gmax 옵틱 스튜디오 시퀀셜 모드에서 설계하고 특성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송광부와 수신부로 워크플로우를 따로 나누었고 소스 어레이에 대해서 이제 필드 데이터의 그리드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회절 격자 DOE를 활용하여 회절된 이제 스캐터링된 빔을 이제 멀티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스윕과 같이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수강부에서는 해당 이제 거리를 유추해서 필드 오브 뷰를 이제 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스팟 레디어스랑 그 다음에 MTF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해당 설계한 이제 설계한 렌즈들을 이제 논 시퀀셜 모드로 이제 변환을 할 예정입니다. Gmax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시퀀셜 모드와 조명 설계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논 시퀀셜 모드 두 가지 모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논 시퀀셜 모드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레이디안 스플리팅, 그다음에 반사, 산란 등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순차적으로 지난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러한 광학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시퀀셜 모드에서 설계한 논 시퀀셜 파일들을 그대로 이제 조명 설계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렌즈 파일을 예로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시퀀셜 모드에서 논 시퀀셜 모드로 변환하고 싶다 하면은 컨버트 투 논 시퀀셜 그룹으로 통해서 이제 비순차 모드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퀀셜 모드에서 설계한 모든 값들이 이제 조명 설계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이 소스에 대한 설계와 그 다음에 디텍터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불러왔을 때 소스에 대한 일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유저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거를 가우시안으로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다이오드 광원으로 설계를 하고 싶다와 같이 이제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한 옵션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이제 광학계들을 이제 논 싱커셜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한 시스템에 수광부와 이제 송광부를 동시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광부와 송광부를 이제 동시에 구현을 했을 때 따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픽셀 5 곱하기 5 어레이에 대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요. 이 해당 소스에서 이제 XY 다이버전스를 11.5도로 뒀고 이제 에리어를 1.3 곱하기 1.32 곱하기 1.32로 두어가지고 앞서 저희가 시퀀셜 모드에서 설계한 값과 똑같이 이제 구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논 시퀀셜 모드에서 이제 빛이 램버시언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수강부에 모든 빛들이 집속하고 이를 원한다 싶다고 하면은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 이후에 제가 이제 또 논싱거셜 모드에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빨갛게 설정되어 있는 이 어퍼처로 이제 산란되어 돌아오는 모든 빛들을 여기에 집속을 시켜서 내가 설계한 광학계가 어떠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이제 효과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GMAX에는 미니멈 렐러티브 레이 인텐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DOE 해절 격자를 통해서 나간 빛들에 대한 이제 파워가 감쇄를 하고 다음에 램버시안으로 튕겨져 나오고 있는 이제 빛들이 대한 이제 파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제 수광부로 들어오는 빛이 어느 정도의 인계점을 낮게 되면은 아예 빛을 검출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익스플로어에서 내가 정의하는 이제 파워의 리밋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싱커셜에서 불러온 이제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싱커셜 모드에서 불러온 이 광학계입니다. 수광부와 이제 송광부와 수광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는 논싱커셜 모드로 바로 컨버트를 하게 됐을 때는 소스 일랩스라는 소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x5 픽셀 어레이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하기를 위해서 이제 x와 y에 대한 다이버전스 값과 그 다음에 어레이에 대한 이제 구현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벽에 대해서 이제 램버시안이라는 이제 설정을 주입하기 위해서 지금 19번 오브젝트로 설정되어 있는 스캐터링 월에 저희가
코팅과 스캐터링 이 옵션에서 램버시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스캐터링이 없을 때는 이제 위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스캐터링에 대한 이제 설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캐터링에 대한 빛들이 모두 다 수광부로 집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이 11번째 이 어퍼처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모든 빛들이 조금 더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11번째에 대한 빛들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 렌즈 같은 경우들은 이제 송광부에 대한 렌즈, 그 다음에 뒤에 해당 렌즈 같은 경우들은 이제 수광부의 렌즈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레이팅에 대한 이제 회절 차수를 설정을 해서 내가 지금 회절되는데 이 그레이팅의 오더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파워를 분배를 하고 싶은지와 같은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인데요. Gmax에서는 사실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과 이제 뎁 인포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능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Gmax 옵틱 스튜디오 API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거를 빈 파일을 저장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면은 이 빛들이 이제 어떠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오브젝트 객체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데모 파일을 잠시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파일과는 다르게 해당 지금 객체에 대한 CAD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레이를 해당 save 레이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빈 파일들을 저장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치기 위해 이제 레이를 트레이싱 하게 되면은 이 디텍터 뷰어에서 내가 5x5로 나갔던 빛들이 3개의 회절 차수를 거치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와 같이 이렇게 우선 디텍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타임 오브 플레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저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저 어널리시스 기능 TOF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제가 저장했던 이제 빈 파일을 설정을 한 후에 각 픽셀에 대한 미니멈 플럭스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CAD와 같이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모난 부분인데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거리가 이제 가깝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더 이제 다양한 소스들을 사용하게 돼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스캐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위와 같은 모습들로 이제 유저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뒤에 스캐터링된 그 면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 값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Gmax와 Numerical ICW 기능에 대한 연동인데요. 지난 웨비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23R1에 Numerical ICW 솔버라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플래시 라이다의 이제 회절 요소를 Numerical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이거를 동적으로 연동을 시킴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센트럴 이제 에피션시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으로 조금 더 어드밴스한 이제 회절 격자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똑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대해서 이제 DLL이라는 이제 유저 디파인 이제 기능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연동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뉴메리컬과 링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심어져 있는 뉴메리컬에 대한 기능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게 발휘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레이를 구현을 하고 싶다, 내가 레이를 트레이스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뉴메리컬에 있는 이 프로퍼티를 불러옴으로써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레이 트레이싱에 대한 기능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뉴메리컬에 대한 그레이팅을 이제 동적으로 불러왔을 때에 대해서 이제 센트럴에 대한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한 그레이팅이 해당 모습과 같이 이제 연동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맥스에서 프레시 라이다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광학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모드에서 설계를 한 후, 그 다음에 그거를 논시퀀셜 모드로 호환을 해서 논시퀀셜 모드에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잇이나 아니면은 뉴메리컬과의 이제 ICWA 솔버와 같이 연동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한 이제 회절 격자를 설계한 후에 이제 전체적인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에 대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플래시 라이드에 대한 이제 소개를 마치고 이제 유저분들께서 해당 웨비나를 통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이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 라이다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스캐닝 라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래시 라이다에 대한 이제 성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까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던 이제 광학계에 대해서 이제 블랙박스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정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성능은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S 라이다 제품이 지금 자율주행차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AVX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AVX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라이다에 대한 성능과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인테그레이트한 후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GMX 옵틱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에 대해서 이제 라이다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 후에 이제 결과값들과 이제 디자인에 대한 퍼포먼스들을 활용해서 AVX에서 같이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스메트릭 타입에 대한 라이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거는 이제 제가 웨비나 끝나고 이제 따로 이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자료가
지금 해당 자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디퓨저 빔 쉐이프랑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예제 파일과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